어, 자, 건축물에 사용되는 이음새는 그 성격에 따라 신축이음, 자, 시공이음, 조절, 줄눈 등으로 있는데 시공이음, 시공줄눈, 시공이음. 자, 개념. 자, 신구 콘크리트의 경계면에 불연속 면이 생성하게 되면 균열의 발생 등 구조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거 콜드 조인트라고 부릅니다. 자, 콜드 조인트는 이게 불량을 말하는 거예요. 시공이음의 불량. 그래서 콜드 조인트에 의한 시공 불량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음부 등을 잘 선정해야 되고, 자, 시공 시에 미리 계획하여 타설 구간 및 이어치는 높이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예, 이렇게, 자, 아예 계획에 따라서 시공이음을 하는 것을 시공줄눈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앞전에도 시공이음에 대해서 공부가 됐어요. 자, 전단력이 가장 어떤 곳에 써야 돼요? 작은 곳으로 하고, 자, 제축의 직각 방향으로 하고 보바닥은 중앙부에 시공이음을 하고 기둥벽 바닥판 및 기초 상판에 설치하고 이음 길이와 면적이 최소화된 것으로 합니다. 시공이음. 자, 자, 그 다음에 신축 팽창줄눈입니다. 자, 이거 시공이음하고는 전혀 성격이 좀 다른 거예요. 신축이음입니다. 신축이음. 여러분, 콘크리트 구조물도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죠. 추우면 줄어들 것이고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럴 때 배관 같으면 신축이음을 한다고 신축 배관으로 신축 곡간이나 이런 것들 수입을 이음 같은 거 이런 거 공부하신 적이 있잖아요. 있다고 해줘. 건물에서도 쓸 수 있어요. 구조체의 팽창 수축 또는 부동치마, 진동 등에 의해 유해 응력이 발생 또는 발달을 조절하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또한 때때로 구조체가 서로 다른 형태의 거동이 예상되는 경우 이러한 구조 요소의 분리를 목적으로 설치하기도 하는데 신축이음이 필요한 곳은 온도 변화에 의한 콘크리트의 수축 팽창을 흡수하기 위해서 자, 요거 소리내서 한 번씩 읽어주세요. 자, 뭐라고 써졌죠? 온도 변화에 의한 콘크리트 수축 팽창을 흡수하기 위해서 무슨 이음을 한다는 거죠? 신축이음. 배관만 신축이음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동치마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재하중, 이동하중의 영향 등에 의한 균열 파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축이음을 두는 위치. 자, 여러분 이거 잘 봐요. 건물의 길이가 50 내지 60을 넘는 긴 건물이라고 그랬죠. 높은 건물이 아니야. 긴 건물이야. 자, 이렇게 긴 건물로 있을 때는 자, 사이에 무슨 이음을 둔다는 거죠? 신축 이음을 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고층 사이에 있는 긴 저층의 건물도 뭘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고층이 있고 요렇게 고층이 있는데 여기에 붙어서 자, 긴 저층 건물이 있을 때 여기에 신축 이음을 둔다는 겁니다. 자, 건물의 한 끝에 달린 날개형 건물 사이, 자, 평면이 니은자, 디귿자, T자형으로 교차된 부분에 신축 이음을 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다 빼놓고 건물의 길이가 긴 경우, 요 숫자보다도 건물의 길이가 길 때 무슨 이음을 둔다? 신축 이음을 둔다. 신축 이음을 둔 이유는 온도 변화나 콘크리트 수축 팽창을 흡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축 배관과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자, 조절 줄눈입니다. 자, 여러분, 콘크리트가 균열이 갈 때 지 맘대로 가버리면 미관상, 모양상 문제도 있고 그러죠. 그러면 줄을 쫙쫙 내서 콘크리트가 균열이 갈 때 그 모양대로 갔으면 좋겠다. 미리
줄을 내놓을 필요도 있겠죠. 그죠? 콘크리트 조절로는, 자, 콘크리트의 균열이 반드시 생긴다는 기본 생각을 토대로 미리 줄을 내놓은 것을 조절줄눈. 균열이 생길 만한 구조물의 부재에 미리 줄눈을 설치하여 결함 부위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가 균열을 일어날 때 그 선 따라 균열이 일어나겠죠. 줄눈을 설치한 부위로 균열이 집중적으로 생기게 하여 다른 부위의 균열을, 진짜 중요한 부위의 균열을 생기지 않도록 해놓는 겁니다. 줄눈을 조절 줄눈이라 그래요. 보통은 조절 줄눈은, 자, 어떻게 4.5 내지 7.5m마다 조절 줄눈을 해서 균열이 발생할 때 그 자리로 발생하게 만들어 놓는다. 이걸 무슨 줄눈? 조절 줄눈. 자, 그 다음에 지연 줄눈도 있습니다. 장스팬. 자, 장스팬 구조물. 그러니까 100m가 넘는 것은 신축 줄눈을 설치하지 않고 건조 수축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설치한 줄눈이 지연 줄눈. 미끄럼 줄눈도 있습니다. 자, 미끄럼 줄눈은 그림 보고 봅시다. 자, 지연 줄눈이 요거 이렇게 한 100m 정도 이렇게 장스팬, 그러니까 길이가 길 때는 조절 줄눈 넣고 지연 줄눈 넣고, 그다음에 미끄럼 줄눈은 요거 느낌이 오시죠? 요게 이 미끄럼판을 타고서 이 정도로 여유가 있죠. 팽창될 때는 저 공간까지, 그 다음에 압축될 때는 저 공간이 좀 떨어지고, 자, 그 다음에 슬립 조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끄럼 줄눈, 쉽게 활동할 수 있게 한 줄 눈으로 바닥판 또는 보호 지지를 단순 지지로 만드는 거고, 슬림 조인트도 있습니다. 슬립 조인트. 자, 그 다음에 이제 콜드 조인트. 비의도 줄눈으로 이어치기 시간이 경과해서 미리 친 콘크리트가 경화됨에 따라 새로 타설한 콘크리트와 일치화가 되지 않아 생긴 시공상의 하자가 콜드 조인트인데, 콜드 조인트는 그러니까 무슨 상의 하자예요? 시공상의 하자예요. 이어치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어치기를 할 때 뭐 될 수 있으면 그 기간이 좀 짧아야 될까요? 한 달 후에나 해야 될까요? 짧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어치기를 안 하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이 할 때는 그 기간도 짧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적당한 전단 강도가 가장 적게 받는 곳에 이어치기를 하라 그랬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시공상 하자인 홀드 조인트가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응력과 배근이라고 써져 있죠.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힘을 받는 것이 응력, 거기에 저항하는 힘이 뭐죠? 내력. 자, 내력, 응력. 자, 그래서 구조체에 대한 하중과 반력은 구조체에 작용하는 외력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외력 시스템에 대응하는 구조 부재의 내부에 발생하는 저항력을 내력이라 합니다. 내력. 응력, 거기에 견디는 것이 내력. 자, 그래서 내력을 그것이 작용하는 단면의 크기로 나눈 값이 응력이라 하며, 응력의 크기를 응력도라고 합니다. 자, 응력의 종류. 자, 축 방향의 응력입니다. 자, 외력이 부재의 주축 방향으로 나란하게 작용하면 축 방향의 응력이 발생합니다. 자, 외력, 응력. 이 경우 응력의 크기는 부재의 길이가 전체에 거쳐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축 방향의 응력은, 자, 잡아 빼는 힘은 인장 응력, 누르는 힘은 뭐죠? 압축 응력. 자, 그 다음에 힘 응력입니다. 힘 응력은 보에서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누르면 늘어나는 부분은 인장 응력으로 나타나고, 이쪽에서는 누르면 압축 응력으로 나타나요. 이거는 쪼여지죠. 이쪽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쪽은 압축, 여기는 인장. 이쪽은 뭐
전단이라든지 모멘트 응력이 생기는 거예요. 힘 모멘트. 자, 그래서 보에서 실린 하중은 보의 힘 모멘트를 일으켜 그 결과 중립축을 중심으로 상부에는 쪼여지죠. 압축 응력이, 하부에는 늘어나죠. 그래서 인장 응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일한 단면을 가진 보라 할지라도 중립축의 상하측의 단부까지 거리가 멀수록 힘 모멘트에 대한 내력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직사각형 단면을 갖는 부재의 경우 옆으로 눕히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를 춤이라고 그러죠. 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눕히는 것보다 세워서 설치하는 것이 춤이 더 크죠. 자, 그러면 더 강력해지는, 내력에 더 잘 견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전단 응력. 이것이 이제 전단 응력은 비틀려서 이렇게 끊어지는 능력이에요. 전단. 끊어지는 데. 자, 보 단면 내부의 작은 사각형 입자에 대해서 이를 적용해 보면 이렇게 입자의 내변에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이 네 개의 힘이 둘씩 합성되어 45도 방향으로 입자가 인장하는 사인장의 응력을 만들어내며 이러한 힘에 의해서 이 파괴가 탁, 이게 이쁘게 딱 부러질 수도 있지만 약간 비틀리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끊어지는 현상이 전단 파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전단 파괴가 안 되게 이거에 견디는 힘은 무슨 응력이 되죠? 전단 응력이 됩니다. 실제 구조물에 나타난 구조적 균열의 대부분은 이러한 작용의 결과입니다. 콘크리트 보에 수지 가중이 가해지면 힘력과는 별도로 전단력이 발생합니다. 콘크리트 두께만 가지고는 전단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철근으로 보강할 필요가 생기는데 전단면과 수직으로 배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골의 편의상 수직으로 배근한 게 원칙이지만 시공의 편의상 배근에도 무방합니다. 편의상 배근에도 이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힘에 견디는 것을 제가 아까 늑근, 그 다음에 띠철근, 스트롭은 거의 같은 말로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뭐가 있죠? 띠철근이라든지, 늑근이라든지, 갈비뼈라는 뜻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죠? 스트롭 철근을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틀림 응력. 기둥이 없는 곳에서 보와 보가 만나면 작은 보의 끝단에서 외팔보죠. 여기만 붙어 있고 여기는 떠 있으면 여기에 힘이 가하면 이쪽에서 이렇게 비틀림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힘력이 큰 보 끝단에서 생기는 힘력이 큰 보의 중간에 비틀림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도 그래서 뭐가요? 스트럽이나 띠철근 등으로 보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죽은 배근의 원칙입니다. 주근이 있고, 봐요. 주근이 있고, 띠철근이 있죠. 스트랩이. 그러면 이제 주근하면 콘크리트 내부에 철근을 배치하는 것을 배근. 배근. 철근을 배치하는 걸 배근이라 합니다. 철근은 대체로 인장 보강의 목적이기 때문에 인장 측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둥이나 보에서는 조립 가공 시 작업성을 고려하여 압축 측에서도 철근을 배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압축 측의 철근은 콘크리트 강도를 보강해주는 역할을 하며 반대로 콘크리트는 철근의 멋을 자굴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축 방향력이나 힘 모멘트의 부담하는 철근을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주근이라고 합니다. 주근. 그래서
주근은 수직에서 위에서 보면 이렇게 주근이 있고 그 사이에 뺑 돌려서 띠철근으로 쭉 엮어간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의 구조는 기둥입니다. 기둥은 지붕이나 바닥 슬래브 하중과 위 기둥가에 전달하는 하중을 아래 기둥이나 기초에 전달하는, 자, 결론적으로 기둥은 무슨 부재죠? 수직 부재로 누르는 힘은 축하중 그리고 힘 모멘트 등을 지지합니다. 축 압력, 누르는 힘. 기둥의 종류에는 주근을 일정한 간격의 띠철근 또는 나선 철근으로 구성된 띠철근 기둥, 나선 철근 기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띠철근을 세우는 대신 연속된 나선의 형태로, 자, 주근을 쭉, 띠철근의 형태로 이게 나선 철근으로 묶어가는 철근이에요. 기둥의 보강 철근은 주철근과 띠철근 또는 나선 철근으로 이어집니다. 자, 주철근 그리고 그 옆에 빙 둘러서 있는 것이 띠철근 또는 띠철근 대신 연속된 철사 형태의 철근으로 쭉 돌려 있는 것이 무슨 철근이에요? 나선 철근입니다. 자, 길이에 따른 분류로서, 자, 봐요. 기둥이 적으면, 낮으면 뭐라고 할까요? 단주. 기둥의 길이에 비해, 자, 기둥의 길이에 비해 횡단 면적의 단면적 지수가 더 큰 기둥. 그러니까 땅다리죠. 자, 기둥으로 자굴파괴. 자, 기둥이 길수록 누르면 자굴파괴가 되죠. 그래서 자굴파괴 이전에 추가중에 의해서 압축파괴가 일어나는 구조. 자, 기둥이 길수록 자굴파괴, 기둥이 짧으면 압축파괴입니다. 그러니까 압축 응력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자, 장주. 자, 먼저 기둥이 길이가 길죠. 그래서 기둥의 단면 지수에 비해서 길이가 긴 기둥인데 세장 비는 비의 영향으로, 자, 아까 짧은 기둥은 자굴파괴, 자, 뭐죠? 압축파괴인데 긴 기둥은 위에서 누르면 옆으로 이렇게 자굴이 되죠. 그래서 무슨 파괴가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자굴 파괴가 일어나는 구조. 철근, 배근상의 분류로서, 자, 띠철근, 나선철근. 또 나선철근이 이렇게 있죠. 쭉 감겨져 있죠. 띠철근은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뭐죠, 요거? 요게 뭐죠? 주철근이요. 조그만하게 되어 있어서 이상한데 이게 주철근이요. 그러면 띠철근은 이것을 감고 있죠, 이렇게. 자, 그것이 띠철근. 자, 그리고 요거 뭐죠, 이거? 주철근이죠. 자, 이걸 이제 감고 있으면 뭐죠? 나선철근이죠. 자, 띠철근인데, 자, 띠철근은 보통 사각형으로 만드는 거니까 요건 그냥 철사 같은 거로 쭉쭉 연결해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나선철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보통 나선철근으로 하고 이쪽은 띠철근으로 해요. 그래서 보십니다. 띠철근 기둥. 축방향 철근을 30 내지 60cm 간격으로, 자, 이 30 내지 60cm 간격으로 간격의 행방향 띠철근으로 보강한 사각형 및 원형 단면의 기둥으로 건설비가 저렴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이 띠철근 기둥입니다. 그래서 주근을 받고 띠철근을 딱 하면 되는 겁니다. 나선철근 기준. 축방향 철근을 2.5 내지 7.5 간격의 행방향의 나선 철근으로 보관된, 자, 이쪽은 사각형에다가 쓰이는 거고 이쪽은 원형 단면의 기둥으로, 자, 원형입니다. 지진 지역과 같은 높은 연성이 필요한 곳에 나선 철근을 씁니다. 제가 이쪽에 원형 단면에도 띠철근을 쓰기는 쓸 수는 있어. 억지로 쓰면 쓸 수는 있어. 그런데 사각형에는 보통 띠철근을 쓰고,
자, 그 다음에 원형에서는 무엇을 쓴다고 그랬죠? 나선철근을 쓴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띠철근은 띠를 만들 때 사각으로 만드는 게 편할까요? 원으로 만드는 게 편할까요? 사각으로 만드는 게 편하겠죠. 그런데 나선철근은 이렇게 나사처럼 쭉 뺑뺑 돌려져 있으니까 원으로 만들 때가 돌려서 넣기가 더 좋겠죠. 그래서 이게 원형 기둥에 주철근이 있고 나선철근이 있는 그림, 사각형 기둥에 띠철근이 있는 그림, 이 그림이 맞은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원형 기둥에도 띠철근은 가능은 한데 그러려면 띠철근을 뭘로 만들어야죠? 원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주근을 둘러싸는 근이 띠철근이니까. 자, 그 다음에 기둥의 구조. 각 층의 바닥 하중을 기초로 전달하는 수직 압축 부재가 기둥입니다. 자, 축방향의 수직철근을, 자, 수직철근을 뭐라 그랬죠? 주근이라고 하는데. 자, 보통 사각 기둥은 주철근이 4개 들어가고, 자, 원형은 보통은 6개 들어가는 겁니다. 원형, 주철근이. 자, 기둥의 단변은 사각형, 다각형, 원형 등이 있습니다. 자, 주근의 이음 이치는 기둥 지점에서 간 거리의 4분의 3 이내에 둡니다. 주근 한 곳에서 자, 이어 있기는 몇 분의 몇 하지 말라 그랬죠? 2분의 1 이상 하지 말라 그랬죠? 자, 원형 또는 다각형 기둥에서 나선형으로 둘러가면 철근을, 자, 아까 사각형에서는 나선 철근이 안 돼요. 뺑 돌려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철근을 하는 거예요? 원형에서는 나선 철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선 철근은 콘크리트가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콘크리트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구실을 합니다. 근데 값이 비싸죠. 촘촘히 철근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주근을 둘러싼 수평철근을 띠철근 또는 대근이라고 합니다. 띠철근은 전단력에 대해서 콘크리트를 보강하고, 자, 띠철근이 있으므로 아까 전단 파기를 방지한다 그랬어요. 주근의 위치를 고정하며 주근의 자구를 방지하는 구실을 합니다. 자, 아시겠지만은 장주일 때는 자굴로서 파괴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띠철근이 다 이렇게 보강하고 있으면, 그래서 띠철근의 목적 여기 나와 있죠. 전단 응력에 따른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작용이 돼서 이게 파괴될 위험성을 띠철근이 쭉 이렇게 띠철근으로 묶고 있으면 자굴이 대근이 없으면 주근이 자굴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건데 띠철근으로 그것을 묶어서 자, 그 자굴을 방지한다라는 거예요. 자, 기둥 설계의 일반. 기둥의 주근은 D16 이상을 사용하고 개수는 띠철근 기둥에서 4개 이상, 나선철근 기둥에서 6개 이상 배근합니다. 자, 지금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주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근. 주근은 아까 사각형에서는 4개 아까 누름으로 하긴 했죠. 그 이상이요. 그러니까 큰 기둥은 4개만 딱 해야 될까요? 4개보다 더 많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4개가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사각. 그리고 원형 기둥은 6개가 기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둥의 크기, 이 경양 프라자도 가운데 기둥, 가장 힘을 받는 이 가운데 기둥이 원형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원형 기둥으로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주근이 6개 이상은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나선 철근으로 뺑 감겨져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공부를 아까부터 했죠. 철근의 피복 두께는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띠철근의 표면으로부터 콘크리트 표면까지가 무슨 두께예요? 피복 두께잖아요. 자, 그래서 피복 두께가 40mm 이상으로 합니다. 음, 음. 주철근에 이렇게 구조가 나오죠. 4개 이상, 3개 이상, 6개 이상.
쭉 나옵니다. 자, 보입니다. 자, 보. 가더, 빔. 큰 것이 가더예요. 자, 보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자, 보는 기둥 사이에 걸쳐된 큰 보와 큰 보 사이에 걸쳐된 작은 보가 있으며, 보통 지붕판이나 바닥판과 일체로 만들어 하중을 기둥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기둥이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것이 뭐죠? 이렇게 하중을 받는 게 보고, 보 위에 뭐가 있죠? 보통 슬라브가 이렇게 있죠. 슬라브가 있는. 이 슬라브를 견뎌내게 하는 게 보. 이 보를 통해서 기둥으로 하중을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큰 보는 기둥과 함께 자, 프레임, 즉 라멘 구조의 뼈틀로 구성하여 지진력 등 수평력에 대한 기둥과 일체가 되어 저항함으로써 건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중요한 구조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닥, 기둥, 보, 슬라브 이런 식으로 계속 짜간다라는 거죠. 자, 구조 형식에 따라서 지진이나 바람과 같은 수평 하중에 대하여 자, 기둥과 같이 거동하여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여러분, 목조 건물, 한식 건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보? 배들보죠. 보요, 보. 인장 철근량이 너무 적으면, 자, 보의 인장 철근량이 너무 적으면 보의 인장 측에 힘 균열이 발생함과 동시에 곧바로 파괴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파괴 방지를 위해서 최소 철근비의 규정을 꼭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죠. 자, 이것은 여러분 장착기로 공부했죠. 자, 보는 자 어디에 기둥에 장착한다 할 때 그 장착이고, 자 여기에 지금 후크로 이렇게 딱 되어 있죠, 양쪽에. 자, 그리고 이거 주근이 있고 주근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스트럽, 즉 늑근이라고도 하고 스트럽이다 하고 그냥 띠철근이라고 해도 되는데, 보통 기둥에 쓰는 게 띠철근, 이쪽에는 이제 스트럽, 즉 늑근이라고 합니다. 자, 그것 좀 보세요. 이쪽에 스트럽, 즉 늑근이 여기에 있는 늑근의 숫자보다 더 많죠. 그죠? 자, 그럴 때 여기 기둥과 기둥이 닿는 이 부분을 끝부분이라고 그래요. 단부. 이쪽을 중앙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 늑근은 어디 쪽에 더 많이 촘촘하게 설치를 한다는 거죠? 단부 쪽에서, 중앙부가 아니라 단부 쪽에서 더 많이 설치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있잖아. 예, 요것의 가운데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나 들어가서 들어가 있죠. 이런 것을 굽힘철근이라고 합니다. 넣을 수도 있는데 안 넣을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어디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기둥에는 안 집어넣어요. 자, 그런데 이걸 여기다 집어넣는 이유가 요쪽의 단부는 이쪽에서 힘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위로 올려놓고 중앙부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놓고, 그래서 보통 철근 하나를 좀 굵은 철근으로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보가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콘크리트하고 결합되면 훨씬 더 끈적끈적하게 단단해지는 그 보 역할을 합니다. 자, 당근, 즉 직사각형 보, 복근 직사각형 보. 그래서 복근이 많아요. 복근. 자, 그래서 복근은 당근하고 틀려서 보가 그 인장 압축 양측에 철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직사각형 복근형 보를 씁니다. 자, 당근보는 인장을 받는 부분에만 철근이 배근되니까 이런 그림이 아니라 한쪽만 배근되는 그런 구조고, 복근배는 인장 앞쪽 양쪽의 철근을 배근한 보입니다. T형 보는 실제 보는 슬래브 아래에 있어서 보와 슬래브가 일정 부분 일치화되어 자, 하중을 지향하는데 이러한 보를 T형 보라고 하는데 뒤에 있죠. 따로 설명이 됩니다. T형 보는 일치화되는 슬래브와 일치화되는 보가 T형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호 설계 일반입니다. 중요한 보의 주근의 직경은 D13 철근을 사용하고, 철근의 피복 두께는 똑같습니다. 아까 주근하고. 자, 뭐죠? 40mm.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보호 전습회는 복근보. 그러니까 복근보 하면, 자, 압축 강도, 인장 강도를 다 견딜 수 있게, 배근을 하라는 뜻입니다. 압축 인장. 주근의 배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단 이하로 배근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넘어갑시다. 자, 주근입니다. 주근. 보에서 인장력을 부담하는 쪽에만 주근을 배치하는 것을 당근. 자, 인장 압축을 그러니까 당근보라고 하고, 압축력이 생기는 쪽에도 주근을 배치하는 것을 복근이라고 하는데, 구조 내력상 복근보로 하는 것이 좋으니까 아까 그림은 복근보입니다. 자, 복근보로 배근하면 구조물의 처짐, 크리프의 감소, 파괴 시 연성 거동의 증진, 그리고 지진 하중 등 반복 작용 등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장과 압축을 다 같이 견디는 것이 무슨 보라고요? 복근보입니다. 자, 인장 주근의 이음은 중앙의 3부. 자, 그 다음에 단부의 하부에 두고, 굽힘 철금은 굽힘 부분에 둡니다. 자, 주근의 간격은 25mm 이상, 주근의 공칭 지름 이상으로 배근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굽힘 철근입니다. 전단력의 보강으로 대단히 유효하지만 늦근과 병용해서 합니다. 굽힘 철근과 재축가의 각도는 요거죠. 요거 여기 이게 이제 굽힘 철근이잖아요. 그죠? 굽힘 철근. 자, 이것을 45도, 30도 내지 45도로 하고, 반곡점은 경관 사이에 약 4분의 1점에서 끊어서, 끊을까 아니라 굽혀서 밑으로 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응력에 따라 상하 주근의 수량을 변화시키는데 유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늦근이라고 그랬죠. 자, 보에다가 하는 그 띠철근을 늦근이라고 하는데, 이걸 영어로 스트럽이잖아. 그러니까 스트럽과 같은 얘기예요. 자, 보호 전단 보강을 위해 넣은 철근을 늦근 또는 스트럽이라고 합니다. 보에 작용하는 전단력은 대개 보의 양단부가 크고, 돈 준대요, 안 준대요? 중앙부가 작으므로. 자, 여기에 요거 꼭 기억을 해줘요. 늦근은 단부가 더 촘촘하다. 아까 그림에서 얘기했죠. 이 선생님도 어디 가버렸네? 다 가버렸구나. 그래도, 자, 늦근의 간격은, 이렇게 하는데, 전단력의 분포에 따라서 D10 이상의 철근을 배근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단부는 어떻게 촘촘하고, 중앙부는 조금 좀 간격이 떨어져도 된다는 거. 자, 비교적 짧은 길이를 배근할 때는 정 구간이 균등하게 배치해도 됩니다. 그런데 긴 거리라면 단부 쪽에 더 촘촘하게 배치한다는 것. 어느 정도 긴 길이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각 구간별로 계산하여 다른 간격으로 배근한 게 좋은데요. 자, 늦근의 사용 목적은 무슨 역
보강, 전단력 보강, 죽은 상호간의 위치를 유지하고 적당한 피복 두께를 유지합니다. 자, 전단 보강근의 범위입니다. 자, 축방향 철근에는 철근의 수직은 철근, 축방향 철근의 45도 또는 그 이상의 각으로 된 늑근 등등입니다. 이건 전부 다 늑근이라든지 이런 것들, 굽힘철근이라든지, 이런 전단력 보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호 종료, 단순봉. 보호 지지 조건이 기둥이나 벽 등에 단순히 올려 있는 보가 단순보입니다. 자, 저 보세요. 기둥이 있으면 기둥과 기둥 위에 뭐가 있고요? 보가 있을 때 이 보가 단순보. 그 다음에 한쪽에만 지지가 있고 한쪽은 그냥 있는 것을 외팔보라고 한다 그랬죠. 이 외팔보가 캔틸레버보, 내민보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보호 지지 조건이 기둥이나 벽에 한쪽에만 강하게 접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비틀림 모멘트 같은 것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거기서 힘이 받으면. 자, 그 다음에 양단 고정보, 보호 지지 조건이 기둥이나 벽 등의 양쪽 단부에 모두 강하게 접하. 자, 강하게 접했다는 말은 정착 길이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안 충분하다는 거예요? 단순보는 올려만 져 있지만은 양단 고정보는 정착 길이가 충분히 정착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라브죠. 바닥판, 슬라브. 슬래브는 고정하중과 활하중 등을 직접 받는 두께가 얇고 일정한 평판 구조로서 보나 벽체 또는 기둥에 직접 지지되는 수평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기둥 보가 아니라 슬라브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밑에는 천장이 되고 위에는 바닥판이 되잖아요. 그것을 보와 기둥으로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자, 슬래브 구조는 보호 사용 여부에 따라 보호 슬래브 구조와 플랫 슬래브 구조 구조로 나누며 하중 전달 방향에 따라서 1방향 슬래브와 2방향 슬래브로 나눕니다. 슬래브 콘크리트의 콘크리트는 힘 인장에 약하기 때문에 보와 유사하게 인장 철근으로 보강되어야 하며 응력 계산상 인장 철근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량의 배근이 충분히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닥판의 구조 딱 봐도 철근이 많이 돼 있죠, 슬라브 쪽은.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도 있는데 이쪽으로의 배근, 장변 방향으로도 배근이 있고, 자, 어디죠? 단변 방향으로도 배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의 배치에 따라 단변 방향으로 배근하는 철근을, 자, 짧은 방향입니다. 요것을 죽은, 자, 그 다음에 장병 방향으로 있는 쪽이 뭐예요? 배력근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둥하고 보에서는 죽은과 띠철근 내지, 자, 스트로브로만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뭐죠? 죽은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장병 방향으로. 뭐가 있어요? 배력근이 있습니다. 죽은이 있고 배력근이 있습니다. 자, 죽은, 배력근. 자, 그래서 바닥에 작용하는 하중이 주로 주변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일방향 슬래브인데, 단변 방향으로 죽은을 배치하고 장변 방향으로 온도에 따른 수축을 고려하여, 자, 최소 철근비에 해당하는 철근을 배근합니다. 자, 그러니까 배력근이 없어요. 한 방향에. 일방향 슬래브 두께는 10cm, 즉 100mm 이상으로 합니다. 자, 이방향 슬래브. 바닥에 작용하는 하중이 단변 방향과 장변 방향 모두 작용합니다. 단변 방향으로 주근을 배치하고 장변 방향으로
아까 일방향은 뭔만 있죠? 죽음만 있어. 근데 이방향 슬래브는 무슨 근을 배치해요? 슬래브를 배치합니다. 자, 그리고 슬래브 두께는 8cm 하니까 80mm 이상 또는 계산값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 이쪽 장봉 방향으로 있는 이 근을 뭐라고 해요? 배력근. 자, 단번 방향으로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주근.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력벽에 들어갑니다. 자, 내력벽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우리들은 수명이 짧아지는 것과 같이 시간도 같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돈 준대요, 안 준대요? 돈하고 상관없어? 잠시 쉬어.